숨쉬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시거나 가끔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아니면 매일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당신이 드시는 그 약이 오히려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37년 임상 경력의 78세 순환기 내과 전문의 이상순 선생님께서 이 위험한 진실과 함께 혈관 건강이 숨겨진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당신의 혈관은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목숨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혈관 질환과의 전쟁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죠. 많은 전문가들은 많은 환자들이 약에만 의존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약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부 약물은 장기 복용 시 특정 영양소 결핍을 유발하거나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여 혈관 건강에 간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약물 의존이 만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혈관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깊숙한 곳, 생명줄과도 같은 혈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마비,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 충격적인 실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약에 의존합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하지만 이 약들이 때로는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약물 의존의 그림자입니다.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점차 늘어나는 약의 개수. 약물 의존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혈관 건강의 중요성과 함께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절감했습니다. 혈관 질환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노화되고 딱딱해지며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깨끗했던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물론 혈관 질환 관리에 약물 치료는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부 치료 약물이나 수면제 같은 약물에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고, 특정 약물의 장기 사용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에만 의지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진짜 힘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약물 의존의 위험을 줄이고 혈관 질환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럼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식단을 이야기할 때 비타민 C나 D, 오메가3 같은 이름은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혈관 건강을 묵묵히 지켜주는 어쩌면 진짜 숨은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라는 이 놀라운 영양소가 우리 혈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K 하면 피를 먹게 하는 지열 비타민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K, 특히 비타민 K2는 우리 몸속 칼슘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잘못된 곳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K2가 칼슘이 엉뚱하게 혈관벽에 쌓이지 않고 뼈로 잘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칼슘을 뼈로 잘 보내고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즉,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비타민 K2가 K1보다 무려 7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들에서는 비타민 K가 뇌 건강, 나아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의 숨은 영웅이라 할 만하죠. 그렇다면 이 귀한 비타민 K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금치 같은 채소에는 K1이 많지만 발효식품 등의 풍부한 K2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김치, 청국장, 나토 등 발효식품을 매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K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응고 저해제인 와파린 등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비타민 K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K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양소들이 우리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바로 불포화지방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피하시지만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죠. 이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것은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입니다. 먼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정말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지방입니다.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피를 맑게 해줍니다. 덕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뛰어나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이고 특히 40대, 50대 이후에 꼭 필요하며 아마씨나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그럼 오메가6는 어떨까요? 오메가6 역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면역 반응이나 성장 등 중요한 기능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식단은 식용유나 가공식품의 사용이 많아 오메가6 섭취량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면 괜찮지만 오메가3보다 오메가6를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1대1에서 최대 1대4 정도로 맞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오메가6를 오메가3보다 10배, 심지어 20배 이상 섭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이 불균형이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지죠. 반대로 오메가3 섭취를 늘려 균형을 맞추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식탁에서 오메가3 섭취를 늘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등푸른 생선을 드시거나 샐러드에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처럼 오메가6가 과도하게 들어있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불포화 지방산의 비밀은 바로 균형에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황금 비율을 맞춰서 건강한 혈관, 활력 넘치는 노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비결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숨은 영웅,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피토스테롤입니다. 피토스테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성분은 우리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인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바로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콜레스테롤 대신 자신이 먼저 흡수되려는 것처럼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렇게 피토스테롤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피토스테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식물성 기름, 특히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도 많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복용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약 복용량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 피토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이나 보충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치즈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 피토스테롤을 첨가하여 대중화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합니다. 피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 관리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염증을 억제하고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라 할 수 있겠죠.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피토스테롤처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성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 3가지. 기대되시죠?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 3가지는 카멜리나 오일, 올리브 오일, 들기름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식품은 바로 카멜리나 오일입니다. 카멜리나 오일, 조금 생소하신가요? 하지만 이 오일은 최근 떠오르는 혈관 건강의 슈퍼스타입니다. 카멜리나 오일은 캐나다 등에서 재배되는 카멜리나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카멜리나 오일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앞서 오메가3와 오메가6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카멜리나 오일은 그 균형을 맞추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또한 카멜리나 오일에는 토코페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토코페롤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카멜리나 오일은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빵을 찍어 드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온에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중해 식단의 핵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두 번째 보물은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올리브를 압착하여 만든 고급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역시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파스타, 빵 등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샐러드, 파스타와 같은 요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세 번째 혈관 지킴이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한국에서 예로부터 즐겨 먹던 식물성 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나 DHA로 전환되어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지키고 산패를 막기 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카멜리나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들기름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기름들을 맹신하고 과다 섭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이 기름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제대로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 기름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멜리나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들기름.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약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기름을 고르는 방법부터 보관, 섭취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기름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지만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기름은 크게 압착유와 정제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압착유는 영양소 손실이 적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정제유는 발연점이 높아 가열 요리에 적합합니다.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한 시금치나 K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 먹으면 비타민 K 흡수율이 최대 5배나 증가한다는 놀라운 사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올바른 사용법이 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를 압착해서 얻은 기름 중에서도 산도가 0.8% 미만인 최고 등급의 오일을 말합니다. 산도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추출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을 고를 때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저온 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산패되기 쉬우므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최근에 생산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카멜리나 오일 역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기름을 잘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보관입니다. 기름은 햇빛, 열,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카멜리나 오일은 고온에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샐러드 드레싱이나 빵을 찍어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 역시 열에 약하므로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에 넣어 드시는 등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기름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숟가락으로 한 스푼 내지 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기름 제대로 알고 쓰면 약이 되고 모르고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기름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이 모든 것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본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으로만 모두 챙기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 혈관 건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보충제입니다. 물론 보충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현명하게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혈관 건강을 위한 좋은 기름들 잘 기억하시겠죠?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노화하는 혈관을 좀 더 든든하게 지원해 줄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충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보충제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단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보충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충제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 이야기에서 이미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매일 생선을 챙겨 먹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막아 혈액을 맑게 하며 혈관 염증을 줄여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제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비타민 D는 혈관 건강과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관 염증이나 동맥 경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노년층에게는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특히 심장 근육에 많이 존재합니다.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세포를 보호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테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체내 코큐텐이 감소할 수 있어 보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입니다. 나이아신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충제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충제는 보충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에 보충제를 섭취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충제 종류나 용량이 다를 수 있으며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 활력 넘치는 노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비결입니다. 현명한 보충제 선택이 그 노력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관 건강 제3 비결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운동과 식이 지침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관 탄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는 앞서 언급된 건강한 기름과 피토스테롤이 풍부한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설탕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약물에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진정한 노년 건강의 지혜입니다. 보충제는 필요한 경우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마지막 혈관 건강 제사 비결은 바로 건강한 일상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약물 의존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께 식단과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조언을 듣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놀라운 사례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65세의 한 환자분은 10년이 넘도록 3가지 혈압약을 복용하셨지만 혈압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약 용량을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와 함께 식습관을 개선하고 매일 가벼운 산책과 명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꾸준히 자연적인 방법들을 병행하신 지 불과 6개월 만에 놀랍게도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약 없이도 안정된 혈압을 확인하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8세 김복만 할아버지는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300이 넘는 심각한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오메가3 보충제 섭취를 꾸준히 권해드렸는데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180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스스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곤함이 줄었다며 신기해하셨죠. 좋은 보충제가 건강한 식습관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75세 이미정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큰일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시술로 생명을 구하셨지만 심장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크셨죠. 회복 과정에서 피크노제놀이라는 항산화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셨는데 염증 감소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어 빠른 회복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의료진의 전문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했지만 보충제가 회복을 돕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보충제조차도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80세 김영준 할아버지는 근육량을 늘리겠다며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신장에 무리가 가서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겼죠. 전문가와 상담 후 보충제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신 후 다행히 신장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 보충제도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동갑내기 친구이자 환자분이신 강원 원주의 78세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71세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큰 수술을 받으셨지만 병원에서는 재발 위험이 높다며 평생 약을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절망하지 않고 식단 조절, 매일 꾸준한 걷기 운동, 스트레스 줄이기 등 자연적인 방법들을 철저하게 실천하셨습니다. 2년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을 때 놀랍게도 모든 혈관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분들의 사례처럼 약물에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혈관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통해 약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약물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 올바른 식습관,
운동, 그리고 현명한 보충제 활용으로 당신의 혈관을 건강하게 되돌리세요. 혈관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당신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